납이 우리 인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인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의 모든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것은 세포의 효소라는 것이죠. 납은 우리의 인체에 들어와 세포의 증식에 필요한 철과 아연 같은 금속으로 위장하고 세포를 점차 죽이는 나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해로운 납이 오래전에는 아주 널리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 이전의 자동차에서는 휘발유에 의한 폭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 시기 토머스 미즐리라는 사람이 사에틸납이라는 납을 휘발유에 첨가하면 폭발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한때 미국에서 독가스 용도로 고려했던 화학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납을 첨가하니 휘발유의 폭발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연 휘발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후 휘발유에 납을 넣으며 엄청난 속도로 미국의 석유 회사는 떡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발전하는 석유 회사의 공장에서 직원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각 증세를 보이고 창문으로 뛰어내리며 소리를 지르고 죽어갔습니다. 이유는 납 중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납 중독의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불안감은 커져갔고 석유 회사는 대중의 불안감을 달래고 납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개수작을 부립니다. 바로 납의 위험을 은폐하기 위해 과학의 권위자를 이용합니다. 석유 회사는 로버트 키오라는 과학자를 내세워 사람 몸속의 납은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며 납을 다루는 노동자는 직업상의 위험은 있지만 회사의 말만 잘 따르면 제일 안전하다는 개똥 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납이 소비자에게 위험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중에게 먹힙니다. 그렇게 대중을 속이며 등쳐먹고 잘 살고 있는데 1940년대 이것을 뒤집는 한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클레어 패터슨. 이 남자의 등장으로 인해 납에 대한 인식은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이 과학자는 당시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당 교수가 패터슨에게 지구의 나이를 측정할 방법을 알아냈다며 그에게 오래된 암석에서 납의 양을 측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 대학원생에는 암석에서 우라늄을 측정하라고 하죠. 패터슨은 같은 중확도로 납의 양만 측정하면 되는 개꿀보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동료의 우라늄 측정 결과값은 항상 일정한데 패터슨의 납은 측정값이 들쑥날쑥합니다. 슬슬 박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실험실 내 환경의 납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그는 창문의 틈을 막고 실험실 안에 모든 것을 닦고 또 닦고 열라 닦습니다. 그리고 실험 중엔 아무도 실험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결벽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되지 않자 결국 세계 최초로 초청정실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확한 납의 양을 측정하고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한방으로 세계적인 납 측정의 권위자가 됩니다. 납 측정의 권위자라고 하지만 패터슨은 납을 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납이 어디서 오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후 깊은 바다와 옅은 바다의 납의 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합니다. 깊은 바닷물 속의 납의 농도는 매우 낮았지만 옅은 바다의 납의 농도는 그보다 열나 많은 수백 배가 더 높았습니다. 어느 바다에서나 옅은 수심의 물과 심해의 물이 섞이려면 수백 년이 걸립니다. 수면에 많은 납이 최근에 생긴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패터슨은 자신이 열나 싫어하는 납을 이렇게 전 세계적 바다에 공급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바로 유연 휘발유라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유연 휘발유로 작동하는 기계, 자동차 등 모든 설비가 내뿜는 배기가스엔
납이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납이 든 배기가스는 일상의 공기 속, 물 속, 어느 곳이든 존재하고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죠. 패터슨은 이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연구를 할 수 있게 연구 보조금을 대주는 곳이 석유에 납을 넣어 대박을 치고 있던 바로 그 석유 회사입니다. 패터슨은 석유 회사에 이 위험성을 알려보지만 석유 회사는 그의 연구 보조금을 중단하고 해고해버립니다. 지들의 돈줄을 막으려는 패터슨이 이쁘게 보일 리가 없죠. 개빡친 패터슨은 유연 휘발유를 고발하는 과학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자 석유 회사는 그를 압박하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패터슨은 쫄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극혐하는 납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협박 따윈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패터슨은 미국 정부에 유연 휘발유의 위험성을 알리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시 패터슨의 연구팀은 북극 지방의 그린란드부터 남극 대륙, 산과 강 할 것 없이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조사하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과거의 대기와 수중에서 자연 발생한 납의 농도는 현저히 낮았고 최근 휘발유에 납을 첨가한 1920년대 이후부터 지구 전체는 급속도로 납에 오염된 것이죠. 패터슨의 눈에는 세상이 납에 찌들어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패터슨은 연구 결과를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석유회사와 맞짱을 뜹니다. 그리고 결국 석유회사, 납을 옹호하는 과학자들과 맞붙는 청문회까지 열리게 됩니다. 쉽게 결판이 나지 않고 20여 년간 석유업계와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으로 미국 정부는 1986년 미국 전체의 소비자 제품에서 납을 제거하기로 합의합니다. 그 이후 1990년대 후반 사람들의 혈중 납의 농도는 8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인간의 몸속에는 소량의 납이라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후로도 계속된 연구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가 납 사용의 규제에 동참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1993년 유연 휘발유의 판매를 금지하고 규제에 동참하게 되죠. 인간 스스로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던 인간의 과학 발전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것을 거대한 기업과 싸우며 바로잡기 위해 일생을 바친 과학자 클레어 패터슨. 이런 과학자들이 있어서 여전히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